헤어샵에서 쓰는 용어나 제품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호갱 당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꼭 오늘 내용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헤어샵에 가시면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마구 난무하니까 나는 못 알아들었는데 괜히 아는 척하면서 끄덕끄덕하고 오신 적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제 미용실의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이런 걸 하는구나 하는 거 정도 오늘은 알 수 있게끔 용어 정리를 간단하게 다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염색과 탈색의 차이. 염색은 머리를 밝게 만들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색소를 채워넣는 게 염색이고요. 그리고 탈색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백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탈색 머리지만 우리가 표백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색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머리를 최대한 밝아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탈색이에요. 그래서 염색은 최대치로 밝아질 수 없지만 탈색은 우리가 여러 번 할수록 더 밝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술 방법이에요. 그 사이 저는 제 머리에 염색약을 바르고 왔어요. 염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전에는 사실 염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염색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를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염색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가 어느 정도 밝아질수록 조금은 가벼움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예쁜 머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부드러워지거나 아니면 머리가 좀 가벼워져 보이는 용도로 염색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예쁜 머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 염색약 같은 경우는 밝게 만드는 역할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색소량이 조금 더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색상이 잘 안 나오고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컬러가 특정하게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헤어샵에 가시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염색약에는 우리가 두 개의 약이 있거든요. 하나는 색소, 하나는 산화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산화제는 밝게 만드는 역할, 색소는 말 그대로 색소를 넣는 역할,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커트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커트 용어는 사실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양감과 질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감을 줄일 때는 우리가 숯가위라고 하죠. 숯가위로 양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물론 숯가위는 질감도 줄여주는 역할도 하고요. 양감은 많다, 적다의 개념에서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숯가위로 양을 줄인다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감 얘기인데, 우리는 헤어샵에 가면 질감 얘기 참 많이 듣죠. 질감이라는 건 사실 두껍다와 얇다의 문제예요. 우리가 머리카락은 결국은 선이니까 질감은 이렇게 선을 얇게 표현할 때 보통 그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질감 처리한다, 질감 정리한다는 말 그대로 얘를 조금 더 약간 분 모양처럼 얇게 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짠! 자, 염색은 다 끝냈고요. 보시다시피 이게 색깔이 카메라에 담기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파란색 염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머리를 조금 정리를 좀 했어요. 이번에는 파마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마약은 기본적으로 파마약과 중화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마약을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파마약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조금 유연하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화제는 이 유연해졌던 머리가 다시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변형되었던 어떤 머리의 형태로 다시 얘가 고정되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고정 효과랑은 조금 달라요. 화학식을 다 보면 고정 효과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쉽게 표현하자면 유연하게 만들고 다시 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유연해졌던 게 다시 그 모양대로 단단하게 굳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스타일링 제품을 조금 알아볼게요. 스타일링 제품은 쉽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런 헤어 왁스가 있어요. 헤어 왁스 같은 경우는 기름이 어느 정도 고형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고형화되어 있지만 또 열에 약하고 쉽게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세팅력 자체는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왁스만 바르시고 나가시면 머리가 그냥 다시 축 처져 버리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쓰시는 우리 요새 헤어크림 같은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머리를 자주 만지게 되면 걔네들이 결국은 다 풀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떡지거나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 제품을 바르시고 너무 많이 머리를 만지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실제 우리가 세팅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스프레이 같은 걸 쓰죠. 헤어 스프레이는 내가 세팅한 머리 그 모양대로 머리를 굳어지게 하고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에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에센스가 사람들이 알기로 에센스는 뭐고 세럼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센스와 세럼은 근본적으로 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부족했었던 어느 정도의 실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유분 보호막을 입히는 거예요. 너무 이걸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결국 에센스와 세럼은 유분 보호막을 입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조함을 조금 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린스, 헤어팩, 컨디셔너, 트리트먼트, 이 네 가지가 도대체 뭐가 다른가? 그런데 이 네 가지는 구분 지을 수 없어요. 왜냐면 사용 방법이 같고 사용하는 목적이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네 가지는 같은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A사의 린스와 B사의 트리트먼트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혼돈하지 않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냐면, 내가 머리가 너무 엉킨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그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니까 이런 제품들 중에 가장 살짝 미끄덩미끄덩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름같이 굉장히 습하고 오일리한 계절에는 너무 이렇게 미끄덩미끄덩한 제품들을 쓰시면 우리가 만약에 에센스도 바르게 됐을 때는 굉장히 떡지게 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미끄덩미끄덩한 거는 조금 적은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정도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들을 굳이 너무 비싼 회사의 제품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각자가 느끼는 촉감대로 쓰시면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클리닉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릴 거예요. 클리닉은 사실 어느 정도 머리카락을 회복시킨다라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 제품이 정말로 회복되어지는가라는 고찰이 미용사 스스로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게 정말 회복되어지는가에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케어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그냥 어쩌다가 받으시는 정도라면 이것보다는 그냥 홈케어 제품을 그냥 편하게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나는 이런 걸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오히려 시술을 할 때 데미지를 대신해주는 역할에서 같이 해주시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 주관적인 내용이지만, 헤어샵에서 어떤 시술을 조금 강요받으셨거나 아니면 혹은 푸시를 조금 받으셨거나 제품을 사라고 조금 요구를 받았거나 하셨을 때도 너무 혼란스러워 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현명하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그래도 충분히 좋은 정보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